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2.0의 테스트넷의 예치금이 100%에 달성을 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예치금만 53만 이더로 진행률이 100%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즉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관심도가 상당히 뜨겁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에 대한 총 개수가 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발행량이 얼마만큼 되었는지를 또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POS로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체크를 하는 바이고요. 총 개수는 대략 1억 1000만 200만 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정상적으로 POS까지 넘어가게 된다고 해도 총 발행량이 뭐 예를 들어서 2억 개가 된다 뭐 이렇게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늘어나봐야 어차피 거의 이 박스권 안에서 놀 것 같다, 또는 많이 늘어나봐야 뭐 1억 한 4, 5천만 개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19개 신규 프로젝트의 상장을 검토 중입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심사 중인 프로젝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9개 딱 맞네요. 이 19개에 있는 이 코인 중에 본인들이 해당되어져 있는 코인이 들어가져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한 번에 대한 펌핑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요새 시장이 매우 좋거든요. 리플에 좋은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지난 2주간 XRP의 10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수가 3.7% 증가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들 투자자들은 현재 각각 24만 달러, 240만 달러에서 2억에서 30억 원 사이에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에 기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2주 만에 0.19에서 0.25까지 30%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되어져 있는데, 메이저 코인에서 좀 많이 못 오른 감은 없지 않아 있죠. 네. 아무튼 리플도 신나게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이죠.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에이다를 2억 원을 몰빵했다라는 인증샷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시스템이 업비트를 사용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 평단을 보니까 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드디어 신규에 있는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거니 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분의 목표가는 350원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애 호재도 있고 나쁜 코인은 아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댓글도 축하한다, 리플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가격대로 비유를 하면 이렇게 본인들에 대한 그런 주장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걸 또 보면서 또 느낀 게 정말 시장이 좋구나 라는 걸 또 한번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에 대한 커뮤니티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비트 쪽박 날 수 있다, 7K까지 또 갈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또 놓았던 게 있는데, 월봉을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적어 놓으신 분이 있는데, 댓글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7K 가기 전에 14K 먼저 갈 것 같다, 나랑 내기 한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이런 건 좀 어리석하죠. 내 자산을 얼마만큼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냐
내 돈을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냐 쪽으로 좀 해야지, 이걸 굳이 내기 해봐야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거의 다 그럴 것 같은데 보다는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의견이 좀 대다수라는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추정치는 7일 평균치에 경신을 했고, 해시레이트는 대략 이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계속 좋아지는 패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비트메인 나머지에 있는 채굴 회사들이 신규 채굴칩을 또 내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반감기 시즌으로 인해서 어떻게 채굴 장비에 대한 교체가 적절하게 또 넘어가는 시점이 대략 한 두세 달 정도는 걸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시레이트가 상당히 좋게 넘어가는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에 대한 여전한 불확실성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콩의 입법에 선거 연기를 하겠다, 내년 9월 5일자로 확정을 지어버렸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선거 연기를 위해서 긴급법을 제정해야 했으며 결정에 정치적 고려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아마 들어간 거겠죠. 그러니까 조정이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실정에 홍콩인들에 대한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 비트코인 쪽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유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다단계 플러스 토큰의 일당이 대규모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피해액만 7조 원에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관계자 100명을 체포를 했고 피해 규모만 7조 원에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매달 한 10% 이상에 대한 고수익을 챙겨주겠다. 혹하죠. 요새 금리가 중국도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좀 여유 폭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만큼 신흥국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금융에 대한 지식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10%, 20%에 대한 금융적인 상품을 판매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심이 없는, 선진국에서는 10%, 20%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있다라고 해도 상당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좀 망설이거나 안 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걸 이번에서도 딱 들춰놨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있어서 조만간 어떠한 또 후속 절차가 이어지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잘못 또 추적이 되면 뭐 후업이, 바이낸스, 뭐 OK 쪽에 대해서 뭐 자금에 대한 출처가 또 불분명하게 나왔을 때는 이 세 개에 대한 거래소도 상당히 또 피곤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뭐 플러스 토큰 79만 개와 이더리움으로 뭐 돈 세탁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소에 대한 좀 그런 엮이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8월달에 데이터 3법이 시행이 코앞인데요. 이게 되었을 때 우리와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해당 코인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즉 국내외 대표적으로 메디코인, 메디블록 코인, 그리고 뭐 인슈어리움, 이런 쪽에 있는 코인들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험, 의료 쪽에 대한 의료 데이터를 이제 조금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용을 했었을 때에 대한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린다고 하면 장점과 단점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장점은 이 환자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해서 보험 심사 과정이 간소화되고, 그리고 보험 받는 절차도 되게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쉽다. 그래서 최근에 어플을 다운받아서 만약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할 때도 사진만 찍어가지고 보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하루 정도 검토해서 바로 입금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변조가 안 되고 문서에 대해서 또 상당하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로 인해서 바로바로 이제 송금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한테는 상당히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보험사들끼리 공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어디가 아파요. 옛날에는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가 있으면 A보험사는 보험을 못 들어준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질병이 있었을 때 B, C 약간 문을 두드리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내 질병과 내 몸 상태가 모든 보험사한테 일관적으로 다 데이터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몸에 뭐 질병이나 보험을 약간 좀 늦게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 수건 사업이다. 왜 수건 사업이냐? 이런 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받아서 어떠한 질병이 제일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상품군을 앞으로 보험 상품군을 어떻게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많이 따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약간의 또 금융의 장난질을 꽤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볼 수가 있겠죠. 왜? 데이터를 많이 가진 자가 여러 좀 좋게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약간 속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보험 상품 서비스 인슈어테크의 적극 추진을 나서고 있는 만큼 공공데이터의 결합과 헬스케어 서비스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에는 비식별된 정보 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 이걸로 근거가 만들어짐으로써 최소한 통계 자료도 활용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여러가지 상품군, 여러가지 의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험회사를 그렇게 많이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조건이 마련이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이번에 4대 거래소에서 업비트, K뱅크, 빗썸, 코인원, 농협 쪽에 재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4대 거래소만 실명 계좌가 발급이 왜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FDS, 그리고 사고 예방 대책,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를 준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 이 준수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인력을 고용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정보 보호 관리 체계라는 인증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획득 비용이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연마다 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중소 거래소는 상당히 어렵다. 여기에서도 수백 곳에 달하는 거래소들이 꽤 있는데 쉽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래소들은 이번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아마 국세청에서 인증을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뭐 웬만하면은 그 세금 시점에 가까워지기 전에 한번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고점에 물렸어요. 근데 그 거래소가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데 인증도 안 받았어.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분명히 언제까지 등록하라고 분명히 얘기까지도 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 인증된 회사가 아닌 데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보호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절대로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증도 모바일로 바뀐다 라고 해서 세정청사로부터 먼저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구축과제 수행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세종에 출입하는 대략 15,000명의 대상의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먼저 찾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국민이 갖고 있는 이제 신분증이 안 바뀐 지 꽤 됐거든요. 그런 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등 다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6만의 공무원 대상을 확대 적용을 하겠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예부로 완전 대체가 되면 한 120억 원에 대한 세이브가 된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DID 기술이 이제 획일적으로 나오는 코인 회사가 있다.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 월 평균 수익률이 130%나 쑥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을 낸 디지털 자산은 이더리움이었다.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의 3분의 1 이상 올 들어 시가총액 규모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침체를 겪는 와중에도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수익은 크게 증가했다. 현재 상위 25종의 암호화폐 중에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7종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또 여러분들 또 이 내용 1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잊어먹으실 것 같아갖고 또 준비를 또 했습니다. 이더리움 2.0 정성 수수료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연 50만 이더 소멸을 한다. 4월 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작년 4월. 그래서 이더 수량은 10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이중 절반에 해당되는 정성 수수료를 소멸시킨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50만 이더는 소각, 그리고 50만 이더의 총량은 0.5% 수준이고 현재 시가는 조금 더 높겠죠. 그리고 개발자는 이더리움 2.0에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채굴 참여 수량은 3,200만 개 이하라며 대략의 1% 미만의 공급률이 예상이 되고, 연간 발행하는 100만 이더의 전송 수수료의 절반을 소각을 할 때 전체 공급률의 0.5%가 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체 기준의 0.5%도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POS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32이더에 대한 노드 의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거에 따른 또 보상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자 보상 비율까지는 모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따로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또 대부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드디어 8월달이 또 되었습니다. 8월달에 BSN이 조만간에 가동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8월 10일부터 BSN이 가동이 되면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저장소 대역폭을 활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노드를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드 운영비의 일단 코스트 감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정부와에 대한 유착적 관계가 상당히 원활하고 매끄럽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만큼 노드 운영비를 아낀다라는 거는 다른 쪽으로 비용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쪽으로 집중할 수가 있고, 다른 쪽으로 마케팅 쪽으로 비용을 더 책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개체가 꽤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수가 있는 측면은 이 8월 10일부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이 6개에 있는 이 코인들의 통합 버전에 있는 그 시스템도 잘 원활하게 돌아가면 여기에 대한 연계되어져 있는 이 코인 회사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네오의 부적점이 뭐 널버스나 이오스, 이더리움 쪽에서
뭐 보존이 되고, 뭐 이더리움이 부족했던 게 이오스, 널보스, 네오가 갖고 있으면 이렇게 좀 상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 저는 BSN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고, 이번 8월 10일자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에 일단 초점을 좀 맞춰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더리움은 더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이더리움이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에 대한 관계도는 뭐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ERC20이라는 측면에 또 활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더리움을 좀 포함을 시켜주지 않았나 라는 측면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